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음 실과 시간에는 3-4단원 옷 입기와 의생활 예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배움 주제는 때와 장소, 상황에 맞는 옷차림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인데요. 때와 장소,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옷차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자신의 멋과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소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예의에 어긋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사진을 보면 자신만의 멋을 충분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게 나다라고 해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옷을 하나의 수단, 패션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두 번째 보이는 사진처럼 이 복장이 물론 평상시에는 집에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는 복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옷을 입고 결혼식을 갔다든지 또는 장례식장을 갔다 또는 어떤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러 갔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의에 어긋난다 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곳에서는. 그러면 지금부터는 계절에 따른 옷차림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따른 옷차림이겠죠. 네, 봄이나 가을, 우리는 사계절 중에 봄이나 가을에서는 어떤 옷차림을 해야 될까요? 봄이나 가을에는 일교차가 큽니다. 즉 아침, 즉 또는 저녁 이럴 때 날이 추워질 때와 낮에 아주 더울 때 지금 그렇죠. 물론 지금은 보면 봄에서 여름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냐? 얇은 겉옷을 위에다가 덧입어야 된다라고 하죠. 안에는 뭐 짧은 반팔이나 뭐 이런 걸 입을 수도 있지만 겉에는 혹시나 이제 추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위에 겉옷을 입는데 너무 두꺼운 걸 입으면 당연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복장들 우리가 쉽게 겉옷을 벗을 수 있고 안에는 좀 더 가벼운 복장들을 하게 되면 거기 우리 봄이나 가을에 맞는 옷차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여름입니다. 여름에는 어떤 복장을 해야 될까요? 여름에는 날이 덥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납니다. 근데 그 땀을 잘 흡수하지 못하면 정말 몸에서 계속 미끄덩거리고 아주 찝찝한 기분이 계속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땀을 잘 흡수하기도 하고 옷이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런 면으로 된 옷을 입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몸에 딱 붙는다. 이 품이라는 건 옷이 몸에 너무 꽉 껴서 달라붙게 되면 생활하기가 불편하겠죠. 그런데 바람이 잘 통하고 하려면 이 옷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딱 붙지 않고 약간 통풍이 잘 이루어질 듯한 그런 정도의 옷이 적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진도 보면 알 수 있듯이 몸에 딱 달라붙는 것보단 어느 정도 바람이 잘 통할 수 있고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그런 복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겨울인데요. 겨울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매우 추운 날씨죠. 네, 추운 기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복이나 방한복, 내복은 안에 입는 옷이잖아요. 옷 안에 몸을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입는 옷 또는 방한, 추운 날씨를 막기 위한 그런 복장으로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꺼운 옷 한 벌보다는 얇은 옷 여러 벌을 겹쳐서 입는 것이 좋은데 여기 아래쪽에 보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이걸 옷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얇은 옷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사이에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부분 있죠? 그 부분들이 바로 공기층이 그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옷 사이에 공기층이 만들어지면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바깥에 차가운 공기가 옷 안으로 새어서 들어오는 것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과학 시간에 열의 이동 부분에서 배우기도 했었죠. 그 부분을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자나 목도리, 장갑 등으로 체온을 더 유지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봐보면 이런 사진들이 있죠. 이렇게
여러 겹으로 겹쳐 입는 사진이나 목도리나 장갑이나 뭐 모자 같은 것들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소와 상황에 따른 옷차림을 살펴볼 텐데 비 올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네, 우산 또는 비옷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우산이나 비옷이나 더 나아가서 뭐 이런 장화 같은 것들도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밝은 색의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비 올 때는 해가 잘 비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이 좀 어두워요. 그런 상황이라서 날을 잘 지금 보이기 위해선 밝은 색의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비 올 때 큰 도로를 건넌다든지 막 이럴 때 보면 자동차들이 못 보는 경우가 있는데 밝은 색을 입으면 그래도 좀 더 잘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위험으로부터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옷이 아무리 우산을 쓴다고 해도 비에 맞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좀 더 빨리 마르는 재질로 되어 있는 그런 옷, 잘 젖지 않는 옷, 뭐 이런 것들이 좋겠죠. 그래서 보면 이 사진처럼 이렇게 장화를 신고 위에는 잘 젖지 않는 그런 형태의 옷들이 적절하겠죠. 다음은 어떤 체험학습을 간다든지 또는 여행을 갈 때 그런 옷차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소지품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가방들, 여러분들 뭐 한쪽으로 매든지 양쪽으로 매든지 할 수 있겠고, 또는 활동하기 편한 복장이 좋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방을 메고 여러분들이 활동하기 편한 복장들을 챙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걷기 편한 운동화 같은 것들로 이루어진 게 좋겠죠. 뭐 여학생들 보면 가끔 구두를 신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렇게 뭐 산을 간다든지 체험학습을 갈 때 굽이 꽤 있는 그런 구두를 신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다음은 요리할 때입니다. 주방에서 일을 할 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앞치마는요 위생에서도 그렇지만 내 옷에 요리하다가 어떤 뭐 양념장이 튈 수도 있고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도 됩니다. 그리고 머리수건, 머리에도 우리가 뭔가를 하죠. 모자를 쓰고 하는 걸 우리가 머리수건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등이 음식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요리에 편한 복장, 뭐 요리할 때 입는 그런 하얀 옷들 있죠. 위생을 위해서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장들을 착용하고 요리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잠잘 때입니다. 여러분들 잠잘 때는 아까 여름에처럼 품이 넉넉한 옷, 몸에 너무 꽉 끼고 꽉 달라붙은 옷은 당연히 잠잘 때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그런 옷, 그리고 잠을 자면서 사람은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땀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옷도 당연히 더 좋겠죠. 그리고 잠잘 때 부드럽고 촉감이 그런 좋은 옷들로 뭐 실크라든지 막 이런 것들 있죠. 면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매우 부드럽고 촉감이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운동할 때입니다. 운동할 때는 당연히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땀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옷, 그리고 운동하기에 활동이 편한 옷, 때에 따라서는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복장도 필요할 겁니다. 뭐 이런 사진들 보면 여러분들 뭐 미식축구나 이런 것들 보면 당연히 뭐 헬멧이랑 쓰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스키 탈 때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호대 같은 것들도 잘 하죠. 그 다음에 뭐 수영할 때는 수영할 때만의 옷이 또 있죠. 그런 것들, 그 종목에 따른 활동하기 편한 복장들이 있습니다. 운동할 때는 그런 복장들, 그리고 땀을 흡수하기 좋은 옷들로 우리가 입어야겠죠. 다음은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공연장 등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복장인데요.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겠죠.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것처럼 집에서 잘 때 입는 그런 옷을 입고 우리가 이런 행사장에 가면 좀 예의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런 행사장에는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춘 복장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하고 깨끗한 옷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학습장에다가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생각한 부분을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학교나 또는 공공장소에 노출이 많은 복장을 입고 왔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괜찮다. 괜찮으면 왜 괜찮은지, 또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지 말아야 될 것 같다 하면 왜 그러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어보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짧은 바지 또는 짧은 치마를 입고 왔다고 봅시다. 또는 이렇게 많이 찢어진 뭐 청바지 막 이런 것들. 학교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이 생활하는 공공장소에 이런 복장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적어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 운동복을 입고 왔다 라고 했을 때 상황은 딱 이것만 주는 겁니다. 뭐 이 사람이 운동 시합 후에 바로 왔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서 적어보도록 할 텐데, 이런 경우에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 운동복을 입고 온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 괜찮다, 그럴 수도 있다, 또는 이건 그래도 아니다, 이건 예의에 어긋난 거다, 시간이 늦더라도 꼭 갈아입고 와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는데, 의견을 적을 때는 거기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의 이유, 근거를 꼭 적어야 합니다.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학습장에 정리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교과서 59쪽에 평가해 보아요가 있는데, 이 내용 빈칸에 알맞은 말을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적어보고 그리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옷의 기능에는 표현의 기능과 보호의 기능이 있습니다. 때와 장소 그리고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하면 자신의 멋과 개성도 표현할 수 있고 옷차림 예절도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내용들 여러분들 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교과서 학습장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 옷에 대한 이야기, 때와 장소 상황에 대한 옷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